네, 준비되셨습니다. 임택윤 대학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금속 같은 말씀 많이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가 많이 소중해요. 시간이 좀 지나갔다는 뜻이겠죠. 네? 오래 살라고 물을 놔주세요. 네, 물이 참 좋아요. 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해서 한꺼번에 한 5분 정도로 나눠 드시는 게. 나 여기 있어. 천천히 와. 네. 나 여기 앉았으니까 천천히 오라고. 천천히 와. 나 여기.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다행히 비는 오늘은 평화와 동맹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싶죠? 싸우면서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아니 나는 싸우면서 살고 싶다 이런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해도 평화롭게 살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참 전에 그 드라마 장군의 아들 보셨어요? 그 시장에 있는 상인들한테 보호민경로 깡패들이 돈을 뜯죠. 평화롭게 살지를 못해요. 시달립니다. 그래도 마음은 평화롭게 살고 싶죠. 그런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깡패들을 물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장군의 아들이 깡패를 처치해주고 하는 그런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문제도 평화가 이렇게 지키고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도 잘 안 되는데 국가와 사이는 어떤가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우리나라는 평화를 원해.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면 그 나라가 평화스럽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없는 평화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평화는 말이나 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15세기, 16세기 때 일본은 전국시대입니다. 싸움하는 시대. 일본 전체에 이렇게 나이면이라고 해서 영주들이 살고 그 영주들이 다른 나라를 다른 지역을 쳐들어가서 땅을 넓힌다고 합니다. 그게 한 100년이 넘게 200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전국 시대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세 영웅이 나타나죠. 첫째가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렇게 됩니다. 이들은 그렇게 전국 시대를 끝내고 싶어 하는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두 번째 얘기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 조선을 침범했었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침략자고 나쁜 사람이지만 일본에서는 또 그 사람이 영웅이에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도중에 이제 죽고
그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라는 정례가 성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사카 성에서 자기 거의 일본을 다 통일해서 이렇게 이제 영중으로 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의 임진왜란 때 군사를 파견하지 않았었어요. 핑계를 대고 우리는 집안이 좀 어려우니까 안 있었어요. 대신 그동안에 힘을 많이 길렀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사카성을 쳐들어가요.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난공불락의 설명이거든요. 침공처럼 몰락이 되질 않아요. 함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도쿠가와가 그 히데요리,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만나요. 협상을 합니다. 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됐는데 너랑 나랑 합의하면 다 평화스럽게 살 수 있지 않냐. 우리 싸우고 그만하고 평화스럽게 살자. 그래서 협정을 했어요. 이제 싸우지 않고 서로 친하게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가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리고, 야, 이제 뭐 내가 여기 오사카성 쳐들어올 것도 아닌데 해자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는 성을 쌓으면요, 정부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성 주변에다가 깊게 파고 거기다 물을 쳐놓았어요. 이건 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쇠꼬챙이니 뭐 마른 쇠, 나무꼬챙이 이런 것들을 깎아서 쳐놓을 때 방어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해자, 우리나라 일본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도의 아그라성, 뭐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 다 그렇습니다. 해자가 다 있었어요. 얘는 이제 도쿠가와가 히데요리 보고 그럽니다. 야, 이제 뭐 이렇게 평화스럽게 사는데 해자 이거 뭐 때문에 필요하냐. 우리 그냥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이거 다 메꾸자. 그러니까 히데요리가 좋죠. 그리고 메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도쿠가와가 쳐들어가서 함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히데요리라는 사람이 아니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이런 법이 어딨느냐. 그러니까 얼마 적장하고 말해서 합의한 게 그걸 믿는 놈이 바보지. 이렇게 얘기해서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히데요리는 자살을 하고 말죠. 평화는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독일도 많이 피폐했죠. 영국도 많이 피폐했었는데 아서 네빌 체인벌린이라는 영국 수상이, 총리가 41대 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수상이 된 총리가 된 다음에 나라를 많이 바꾸는데 경제적으로 높이고 했어요. 이 체인벌린의 머릿속에는 우리나라를 잘 살고 독일에 히틀러가 어려우니까 히틀러가 나치당을 해서 선출됐잖아요. 저 히틀러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금 그쪽이 잘 살게 도와주면 저놈들도 우리한테 잘할 거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벌린이 독일로 가요. 가서 히틀러를 만나서 협정을 맺습니다. 위헌헨에서 협정을 맺어요. 유명한 위헌헨 협정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평화롭게 살자는 거죠. 그 히틀러는요, 독일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 별로 마땅치가 않아서 부대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체인벌린이 하는 거 보니까, 체인벌린을 다루는 걸 보니까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대타 일으키려고 하던 것들이 다 히틀러를 지지하게 됐어요. 체인벌린이 히틀러와 유엔협정을 맺어서
영국 공항에 내립니다. 종양장군이죠. 아, 이제 우리는 전쟁이 없다. 평화다. 이게 민행협정.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6개월 있다가 폴란드를 침공해서 항복을 받으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그러니까 평화는 종이로 하는 게 아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뭘로 지켜야 되느냐?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으면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강한 힘을 갖는 것이 평화를 유지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전쟁하는 게 2년 두 달인가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어때요? 지금 죽을 맛입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안만 해도 러시아는 그래? 갈게. 이러지 않거든요. 내놔. 이거죠. 딱 내놔.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에 소련 연방국이었는데 우크라이나에 핵폭탄이 많았었어요. 이제 분리 독립이 되면서 러시아에 다 넘겨줬어요. 그때 안 넘겨주고 갖고 있었으면 한번 해볼래? 한번 할 텐데 그걸 이제 넘겨 힘이 없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거는 그쪽 서유럽 쪽하고 미국하고 그 군사동맹인 거죠. 그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그 서유럽 사람들은 그 우크라이나를 가입시켜놓으면 러시아하고 직접 싸워야 되는데 그건 싫단 말이죠. 그래서 완곡하게 거절을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오갈 데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그 나토 사람들이 무기는 많이 줬어요. 제일 많이 준 건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 제일 많이 줬어요. 엄청나게 줬습니다. 그거 가지고 버틴 거예요. 근데 미국도 이제는 돈이 다 떨어져 놓고 의회에서 또 승인은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한테도 좀 도와주십시오. 막. 이게 뭐냐? 우크라이나는 동맹이 없어요. 동맹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피침략을 당해도 누가 도와줄 나라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문제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는 참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1953년 10월 달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이른바 미국과 동맹이죠. 상호 방위 조약의 핵심은 뭐예요? 한반도와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한다. 그러니까 한국이 위협을 받을 땐 미군이 와서 싸워준다. 미국이 침략받고 그럴 때는 한국 군인이 와서 도와준다. 이게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미국서 싸움나면 보낼 군대나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동맹을 맺었어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못해내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만들어진 조약이 체결되고서 지금까지 70년이 지났어요. 방위 조약이 1953년도에 조약을 맺었으니까 70년 됐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동맹을 맺은 뒤 70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맹을 맺기 전 70년, 동맹을 맺은 후 70년,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죠. 동맹을 맺기 전 70년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 그 후 70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걸 보자. 그래서 뭐 사건이 많지만 그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맺기 전 70년 동안에 중요한 것만 한 15가지 뽑아서 살펴보겠습니다.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요. 이모군란은 뭐예요? 신식군대가 별기본입니다. 그리고 구식군대가 있어요. 별기본 신식군대한테는 대우가 괜찮아요. 잘해줬어요. 근데 구식군대 여기는 1년 동안 먹을 걸 안 줘요. 그리고 1년 뒤에 주려고 그러는데 쌀에다가 모래 이런 녀석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의금부대 쳐들어가고 포도청 들어가고 무기 뺏고 이렇게 이제 해요. 그게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이 터지니까 청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일본도 들어옵니다. 청나라에서 3,000명이 청나라 군대가 왔고 일본에서 400명이 왔어요. 주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제압을 합니다. 동함자 이모군란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 군대가 이제 남대문, 서울 남대문, 숭례문 밑에 거기 주둔하고 있었는데 흥선대원군이 외교상 그 흥선대원군이 간 이유는 이모군란의 그 병사들이 습격을 해서 이제 막 관청을 점거하고 하면서 다시 흥선대원군을 집권자로 만들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청나라가 군대와 제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교 관례상 대원군이 그 청나라 진지로 인사책하여 그것을 청나라 군사들이 대원군을 붙잡아서 중국 천지 근처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청나라 실권자 이홍장이가 대원군을 막 닥달하고 신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3년 동안 가둬놨다가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했던 겁니다. 1894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동학난이 일어나죠. 고부 군수 조병가리가 아주 폭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농민들 전봉준, 동학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죠. 그것이 뭐예요? 동학난입니다. 이 동학난은 사람들이 많이 했지만 많이 지원하고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일본 군대가 와서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를 잡아서 일본군 소장은 소령쯤 되는 거죠. 칼을 빼들고 위협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난이 일어났는데 일본군이 그걸 이제 잠재웠죠. 그리고 평양으로 또 찾았죠. 평양에는 이제 청구나라 군대하고 우리 조선 군대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거를 항복을 받아냅니다. 평양 대동강 을밀대에서 항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제 한국의 지배권을 갖게 됐습니다.
청나라 때는 정말 안하무인이었죠. 20몇 살인가 24살인가 5살 된 그 원세계, 원세계라는 놈이 뭐 와가지고 그냥 뭐 대신들 막 때리고 칼차고 와 황제 앞에 가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세계 같은 놈들도 그때는 일본한테 쳤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한국의 지배권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 이듬해 1895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을미사변이 일어나죠.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 우범선의 안대로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을 쳐들어가서 왕자도 막 집어던지고 오코루에 숨어있던 민비 명성황후를 잡아다가 칼로 만들어서 죽이고 불태워서 시체를 불태웠던 그 사이에 또 그 일본 낭인들이 한 행위는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주 똑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대한제국의 군대 내금위가 있었죠. 내금위라는 그 왕을 보호하는 궁 수비대인데 아주 뛰어난 무사들로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데 일본과 싸우면서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왕하고 왕후를 다 내버려 둔 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때 고종 황제는 민비가 이제 명성황후가 사별되고 그러면서 그러나 선교사의 도움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했죠. 그것을 역사에서는 아만파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만파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905년이 되면 을사조약을 맺습니다. 을사조약. 예전에는 을사보호조약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해준다. 그래서 을사보호조약인데 요즘 그냥 을사조약 이렇게 얘기하죠. 이 조약을 맺음으로써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없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1910년 5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1운동이요? 3.1운동은 1919년인가? 네? 한일한방. 1910년 한일한방. 한국과 조선과 일본이 합쳐지는 거죠. 이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조 기억나시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이완용. 학부 대신 이완용. 그 다음에 누구죠? 외부 대신 박재순. 내부 대신 이지영. 그리고 군부 대신 누구더라? 이근택. 이완영이는 학부 대신이었고 농산부 대신이 권준형이었습니다. 이 5명이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이다. 이완영이가 그렇게 했지만 이완영이가 한 말에 요즘도 잊지 않고 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좋은 전쟁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것도 괜찮다 이런 뜻이죠.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이완용이 했습니다. 이완용의 자손이 정부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재산 돌려달라고. 그래서 졌어요. 국가가 졌어요. 그래서 배상을 해줬더니 그냥 그거 달고 외국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나라가 다 절단이 나고 그랬지만 왕족은 일본으로부터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서 나갈 때까지 아주 제대로 잘
이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19년에는 3.1운동이 일어나죠. 김인현이었죠. 지난주 토요일날 옛날 서대문 형무소짜리 이렇게 돌아서 안산자락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서대문 형무소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거 잡혀서 고생하시던 분들, 우리 유관순 열사님, 유관순 열사의 말 중에 얼마나 멋있는 말이 있습니까? 내가 조국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이런 분들이 그런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서 대한민국이 전설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920년에는 북로군 정서 총사령관 하던 김좌진 장군과 그 다음에 몇몇 독립군들이 합쳐서 청산리 그 일대에서 10여 차례 전투를 합니다. 청산리 대첩이죠. 그래서 일본을 많이 격파했어요. 그래서 꽤 괜찮았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우리 땅이 아니고 중국, 러시아 이쪽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1921년에 참 아주 복잡한 그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 일본하고의 관계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시라는 거 있죠. 러시아 말로 모두 복음인가 하는데 그 뜻이 자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그 자유시에 독립군들 계통을 전부 이렇게 모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니까 김좌진 장군은 쫙 빠져서 나갔어요. 이제 안 나간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그 독립군에 있던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으로 이제 당원이 돼가지고 거기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독립군들을 이렇게 몰살시키는 전시입니다. 그걸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죠.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으면서 이승만 대통령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철학 박사, 정치학 전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그 유수한 사람들하고 교분이 많아가지고 세계 정세를 보는 눈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미국 사람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서 써낸 책이 Japan Inside Out입니다. 일본의 내부를 보여준다. 거기서 이승만 씨가 그때는 이승만 박사가 주장한 게 뭐예요?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침략한다. 미국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그거 알지도 못하는 건데 이런 거 썼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41년에 12월 1일이죠 아마? 12월 7일인가? 그때 일본 비행기에 와서 진주만에 있는 미군들 폭격을 해서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 이게 아니구나. 이승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전쟁이 발발이 돼가지고 4년 가까이 이게 싸움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 동남아를 비롯해서 여기 전부 다 차지했었죠. 일본도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길게 되니까 1945년 8월 6일인가요? 그때 미군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8월 9일인가 나가사키에 또 떠납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항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그때부터 3년 동안 미군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것도요, 소련하고의 문제가 굉장히 예민했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38선 미남을 이게 대한민국이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유엔 감시하에 투표를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하고 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어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지내고 있었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뭐예요? 기밀서가 쳐내려오죠. 그래서 삽시간에 대한민국이 거듭날 뻔했습니다. 낙동강 전투까지 그래서 이제 막 잘못하면 끝날 판인데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그래서 북진해서 거의 다 이제 땅을 수복하려고 하는데 중공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군사들을 집결해놓고 그 중에는 조선군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맥카더 사령관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저기를 칩시다. 원자폭탄 하나를 떨어뜨립시다. 그랬으면 지금 우리는 통일된 나라에 살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10월 19일 날 중공군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인해전술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아주 엄청난 그냥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이 전투로 인해서 300만 명 이상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잿더미가 됐죠. 청일전쟁 당시에도 어땠어요? 청일전쟁도 일본과 청나라가 싸운 거지만 전쟁터가 어디에요? 조선 땅에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한테 왔죠. 6.25 전쟁이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죠. 그래서 정전협정을 맺고 휴전을 하는데 한 15, 16년 전이고 언젠가 영국에 가서 가 있을 때 보니까 7월 27일 날 노병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하시나 했더니 한국 참전용사들이에요. 그래서 봤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한국 참전했던 길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의식을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거의 돌아가셨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랬습니다. 10월 27일 날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상태가 됐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기 70년 맺은 70년 전 70년 동안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뒤에 70년 지금까지는 어떠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전쟁이 없어요. 사절구레한 것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포항제철 만들고 현대자동차 만들고 현대조선소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깔고 나라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70년이 지난 지금은 어때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북한은 어떠냐? 북한은 군대가 10년이에요, 10년. 군대 생활이. 젊은 애들이 10년 동안 군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3년, 2년 6개월, 2년, 지금은 18개월이죠. 젊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경제가 발전된 거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덕분에 동맹을 맺은 다음에 70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 살기가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부 문제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이걸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감탄을 하는 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뭐예요? 고난의 행군 이런 거 있죠?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지금도 굶어 죽어요. 탈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동맹 이게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미군이 많이 주둔한 나라가 일본, 한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예요. 다 잘 살아요. 미군이 주둔한다는 이유로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도 잘 살잖아요. 자주국방, 전시작전권 환수 이런 말 좋죠.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에 특사를 보냅니다. 특사를 보내서 전시작전권 폐수, 자주국방 이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때 미국 국방장관이 럼스펠드입니다. 다 듣고 있더니 럼스펠드가 하는 말이 자주국방 참 좋은 말이죠.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도 자주국방을 하지 못해서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수많은 빈곤한 나라들이 독립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대한민국처럼 된 나라가 없잖아요. 딱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동맹,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갖고 평화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이 대한민국,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신 대한민국 이렇게 잘 여러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처럼 잘 되셨어요? 잘 못 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나라가 더 발전해서 세계 5위, 4위, 3위, 2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자녀, 손주대 이런 사람들이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그런 마인드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이 아름다운 평화스러운 풍요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십시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십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이팽임 학장님의 훌륭한 강의 공감하신다면 더욱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